네, 제 옆에 지금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라고.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문제부터 이거 그렇죠. 155mm 포탄 바닥나게 네, 생겼다. 네, 이거 네. 이 얘기부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아, 이건 뭐 국방부에서 아예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 반응이 그러니까 없어요. 포탄이 나갔으면 나갔다. 아니면 아니다. 가서 쓰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저기 육군 탄약장이 3군데 있어요, 후방에.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네. 지금 MBC 보도 난 거는 이제 네. 충청도에 있는 그 탄약장 한 개만 네. 그 덤프 트럭이 나가는 거 컨테이너 싣고 네. 이거 하나 보도가 나간 건데 다른 탄약창은 또 어떠냐? 필경 나갔을 겁니다. 네. 그 지금 탄약창에 몇 발이냐 지금. 근데 평소에도 탄약이 없어가지고 다 없는 게 아니라 155mm 포탄만 그래요. 특히 이 포탄이 105mm 남는다고. 그런데 이 155mm가 우리 육군의 주력 무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방의 주력포가 다 K9 그 155mm인데 네. 이 자주 포탄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장해제입니다, 이거. 무장해제예요. 그래서 30일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치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빼나갔다. 아 우리가 30일치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예. 30일치에 155mm 포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예. 근데 일주일치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나갔다. 아니 이제 다 나가지 않는지 전방에 모르지, 그 일선 전투부대 배치된 거는 빼고 그거 네. 한 2, 3일치 될 거예요. 나머지는 후방에 배치돼 있거든요. 이게 나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요 예.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한이 해안포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걸 알고. 예, 이미 뭐 다 언론에 공개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그 한국군이 저게 다 빈총이라는 거 아니요? 저거 다 빈총이요, 빈총. 그런데 어디 백령도나 어디 네. 속초 이런 고성 앞바다에다가 저기 그 북한 대포 몇 발 쏘면 네. 우리도 같이 동종의 무기로 대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몇 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쏘라고 이래서 북한이 이거 포 몇 방 쏘면 골치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할게요? 대응도 못 하고. 아니 근데 국방부 장관이나 연구 참모총장은 이런 걸 몰라요?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옷 벗어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야, 네. 나 미국 방문하는데 말이야. 육군 포탄을 좀 줘야 면이 서겠어. 그럴 때 제 목을 자르고 가져가세요. 이래야 돼요. 아니 어떤 군의 지휘관이 유사시에 부하들의 마지막 생명줄 비축탄을 빼가겠다는데 이걸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럴 군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이번에 빼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수출이 아니라 대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장난인 것이 임대했다 그러는 임대했다. 그런데 우리가 안보가 위급해지면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이러려고 수출하면 못 가져오니까. 대여는 저 가 있지만 우리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포장을 해놓고 마구마구 빼나간 거예요. 그 물량이 이제 작년에 보낸 거 포함해서 50만 발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군치위관들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아니 자기 그 별 달고 자기 기본 사명이 뭐요? 부하들 전쟁 났을 때 후방 지원 잘해주고 군수 이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건데 포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싸울 거 아니야. 소대장이 전방 소대장이 우리 갔다 온 사람들 알죠. 예. 거기 전방에 있는 소대에 예. 포탄 실탄이 없어. 없어. 다른데 빌려달라서 다 빌려줬어. 예.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그 한 발에 100만 원이 좀 넘는데 예. 50만 발이면 한 6천억 원 이상 정도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뭐 어마무시합니다만은 예. 이게 없으면은 그 주한미군 비축탄을 써야 되는데 주한미군 비축탄은 연초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긴급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위기 시에 지금 미국 재고가 바닥냈다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다 줘버렸죠. 다 줬다네. 그러니까 대책 없이 내보낸 거야 이게. 거기에다가 돌았어. 완전. 대화력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북한 장사정포에 대비한 이 어떤 우리 포로 대응하는 대화력전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예. 전투기로 가서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네. 공대지 미사일이 한 발에 20억 원입니다. 타우러스 또 슬래미알 같은 그 공대지 미사일이. 예. 그러면 대포로 몇 방 쏴서 제압할 걸 공대지 미사일을 쏠게요. 아니면은
이게 합동 직격탄이라고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미 휴전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건 또 사태가 다르고 그러면 원거리에서 쏠려면 공대지 미사일밖에 없는데 예. 20억 원짜리 미사일을 뭐 수백 수천 발 다 쏴야 돼. 이게 뭐 겨우 들뚱말뚱이거든요. 값싼 대포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 또 뭐 몇 조 원어치 이게 있는데 그런데 공군에 그 정도 물량도 없어요 지금. 공대지 무장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장 해제. 무장 해제. 그러니까 이게 안보를 중시한다는 정권이 대통령하고 저 김태호 차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 예. 비서실장은 6개월 네. 방이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면 알아듣질 못해 이 양반들이. 야 포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방위산업체 풍산이 한 달에 만드는 게 맥시멈 2만 발이에요. 1년에 20만 발 만들기 버겁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50만 발 채워내려면 얼마가 걸리냐? 3년. 3년 걸려, 3년. 이럴 때 북한이 마음 놓고 서해안, 동해안에다가 저기 훈련, 그 포병 훈련 몇 번 하면은 어떡할게요? 대응하지도 못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감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아니 이건 말이 안 된 도대체. 만약에 진보 정부에서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명령으로 전시비축탄을 반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금쯤 안보실장, 국방장관, 육군총장 다 구속이에요. 지금쯤 그래고도 남았어요. 이 정부라면은. 아이 세상에 딴 건 몰라도 전시비축탄을 건드려?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건드리는 걸? 이거 다 잡아들였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저 봐 지금. 지금 하는 짓거리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이나 그 나토가 포탄을 보내달라는 게 작년 9월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보내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라도 했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안보가 졸지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보낸다고 해놨다고 살상무기는 전쟁 지역에 못 준다 해놨다가 네. 한미 정상회담이 닥치니까 갑자기 그냥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졸속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다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지금. 아니, 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뭘 얻어먹는 거야? 경제 그 IRA라든가 반도체 그것도 정상 의제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 지금 얘기 나오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충격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도 충격을 받은 게 한국이 저렇게 앞서 나갈 줄 몰랐거든. 이제 그러니까 큰 형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네. 미국이. 근데 내가 선임 부두목 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 우리 더 대차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형님, 저 한다면 합니다. 뭐 좀 이런 느낌을 갖고 싶었던 거죠. 얻긴 뭘 얻어와. 인정받는 거지. 인정받는 거. 인정투쟁이에요, 이거. 인정투쟁.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고요. 러시아에다가 뭐 기억도 안 나. 하도 어딘데 길어갖고 뭐 대량 뭐 하면은 민간인을 학살하면 뭐 자기가 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국한될 수 없다. 즉 군사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건데 군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기만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파병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병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미국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방식은 외국군 파병은 못 받았지만 100% 해외에 의존하는 전쟁 방식이에요. 네. 미국 나토가 다 대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네. 무언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군사 지원을 한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양측이 지금 다 포탄이 소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한쪽에 50만 발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전세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량의 포탄이 넘어가면. 정적인 거구나. 예,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무슨 술 써서라도 저지하고 한국을 응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밖에 없겠어요. 야, 북한 니네가 좀 해봐. 해안포도 쏘고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겠죠. 옛날에 그 북한에서 121 그 삼척 무장공비 사태, 청와대 그 김신조 일당 그 침투 사태, 그게 왜 벌어진 겁니까? 60년대 말에?
그때 베트남에 한국군 파병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 못하게 여기에서 발을 묶어 놓으려고 긴장을 고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 입장에서는 북베트남을 도우려면 아니 저기 남한 군대가 저기고 저 베트남 가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시끄러워야 이거를 저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저기 그때 뭐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뭐 특별히 남북한을 그때 뭐 한반도 통일을 하려고 이제 그 비정규전을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게 긴장이 고조된 건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 네. 국제 질서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만일에 반응한다면 이게 바로 1960년대 70년대 사회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미 지금 떠났다 그러지 않아요? 다 떠났어요. 예, 다 떠났고 그 이미 저기 문건에 유출된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2월 말에 대책회의를 한 거거든요.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꼼수 수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2월 말이고 3월 초경에는 정책 결정이 된 것 같고 네. 3월 중순부터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예. 예, 포탄이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이걸 국회 여야 의원들이 아무리 국방부에 질의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 안 해요. 노코멘트.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심각한 거야 이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크게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의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보호는 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핵심 무장이 대책 없이 나갔다.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거는 저기 그 진보 정부가 이랬으면 국가 반역이다, 뭐 탄핵이다, 지금쯤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의 철도를 통해서 그 움직였다는 네.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뭘 보냈는지 모르는데 러시아가. 예, 미국은 무기 보냈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 뭐 열차 내부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네. 북한으로서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남조선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간다면 우리도 왜 못 보내냐? 우리는 왜 못 보내냐?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밀착되는 건 시간 문제고 이건 뭐 분명히 된다고 봐야 예. 되고 그것보다도 남한의 무력이 가는 걸 어떻게 해야 추가 지원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럼 긴장 고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전쟁과 예. 60년대 말에 북한의 비정규전 예. 그 논리가 작동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다 기회가 너무 좋아요. 지금 한중 관계도 안 좋으니까 중국도 자제하란 말 안 할 거고 러시아도 자제하란 말 안 할 거고 아니 이런 게 지난 30년 동안 처음 있거든. 야. 그럼 북한이 왜 이 기회를 마다합니까? 활짝 기회의 창문을 열어젖혀서 남조선이 우크라이나에서 존재감 보였듯이 우리도 사회주의권 글로벌 중추국가다. 우리도 존재감 높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심지어는 국지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엄혹한 정세가 이제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결심하면은 북한은 반응하는 거라고. 근데 대만까지 중국 문제에서 대만까지 건드렸잖아요. 예. 참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 근데 중국 반응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아주. 예, 이것도 뭐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다른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온통 그 얘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맥없이 안 보내는 포탄도 정상회담 하나 앞두고 자기가 가진 비축탄까지 반출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니 네. 대만에서 뭐 조금 시끄러우면은 저 틀림없이 저거 그렇죠. 저 앞으로 미국 편에서 돌격대 역할을 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간 것이죠. 그러던 터에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가 나간 거예요.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랬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의심을 사던 터에 그 말이 턱 나와 버리니까 이젠 심각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옛날 사드 때 같은 낮은 수준의 보복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로 저 여행업자들, 화장품, 맞아요. 저 판매원들 이런 그 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이 많이 가는 식의 보복이었잖아요. 아니 중국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선 저기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푼다든가, 예. 그래서 우리의 안보 비용이 증가된다거나 또는 서해에서의 지금 계속 작년 8월 이래로 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중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 해협 쪽에 위기 시에 전개될 때 그 중간에 차단선을 긋은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서해 쪽입니다. 서해 아래쪽. 그래서 지금 훈련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한국군이 끼어든다 그러면 이제 동경 124도 그 저기 한중 중간선이죠. 네. 예, 이쪽 일대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이 시작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동해에서는 러시아 핵잠수함의 깃발을 보고 네. 서해에서는 중국군의 총성을 듣는 이 동서 양쪽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오는 대압착의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러시아는 그 일본에 대해서 작년에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그 러시아 핵잠수함이 나타나서 SLBM을 쏴버렸습니다. 수중 발사 미사일을. 홋카이도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푸틴은 쿠릴 열도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대폭 증강하겠다. 네. 그건 누굴 향한 거냐? 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방향을 조금만 틀면 돼. 그냥. 그 방향을 그냥 조금만 틀면 돼. 그래서 동해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은 그걸 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동해에서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면서 영향권을 구축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독도 문제를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 일대 자기네 해양 주도권, 즉 해양 세력권이 지금은 그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네. 독도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힘과 힘이 충돌하는 어떤 해양 세력의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한반도가 저기 러시아하고 맞서려고 일본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말아야 돼. 일본이 독도 도발하면 그냥 듣고 말고 아유 그냥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야 돼. 그러나 일단은 남쪽에서 일본, 그다음에 저기 동쪽에서 러시아, 서쪽에서 중국군, 요것이 북쪽에서 물론 북한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압착의 시대로 지정학적 압력이 가해진다. 그러면 대만보다 제가 보기에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구조화될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라는 화약고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제 그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이 어려운 민생을 돌파하면서 당면한 어떤 국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좀 어떤 국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주변 관계가 다 좋아야 그렇죠. 되거든. 그렇죠. 우리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양실은 미국도 좋아. 동맹 잘 돼야지 이라고. 근데 중국 여기도 좋아. 이래가지고 중국 주로 관계가 이렇게 잘 풀리면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제 존경과 어떤 그 명망을 가지고 주변 사강 외교를 해가지고 다 두루두루 줬고, 맞아요. 일본하고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풀어나갔거든. 다 풀어나갔는데 지금은 하나씩 다 꼬여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험한 파도가 밀려오는 외로운 바다에 깃대처럼 서 있는 대한민국의 외로운 처지를 전 세계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큰형님 있잖아요. 큰형님 미국의 바이든. 큰형님이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보고 일본이나 중국을 보고 한마디씩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니,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그 자기가 가진 비축탄까지 다 외국에 내보내고 영혼까지 털려버리는 삼류국가를 누가 이해해 줍니까? 어느 나라든 국가라 그러면 일단 자기의 자존과 이익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이 국가의 품격이 추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익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서 자기가 가진 거 속 없이 다 빼내주는 삼류국가를 누가 존중해 줍니까? 쟤들은 세게 나가고 거칠게 나가면은 약해지는 나라야. 이렇게 교훈이 돼버렸는데 이게 국가의 품격이 하락하는 게 왜 국익의 상실인가는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에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설득할 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대만 해협이나 우리 동서해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평화에 대한 비전, 그 어떤 평화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당당하게 평화를 선언하면 주변 국가를 하나씩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말도 없이 자고 일어나면 인태 전략이고 자고 일어나면 포탄이 빠져나갔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중국 러시아가 어떻고 뭐가 이게 무슨 저기 이런 식의 그 거친 정책 전환이 일어나는 건 삼류국가나 하는 짓이에요. 과거에 호주가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반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책에도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요즘은 또 반중에서 또 이탈해가지고 이번에 또 중국하고 또 친하려고 그래요, 호주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저런 나라가 삼류국가요. 저런 나라가. 응? 자기 중심성이 없잖아.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가끔가다 전술은 바꿀 수 있으나 전략은 확고하게 밀어붙이는 좀 품격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변하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가 아시아에 호주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봐요. 한때 필리핀이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인도도 요즘 자기 중심 지키고 있어요. 인도도 좀 대단해요. 그 이렇게 속 없이 말이죠. 그 이런 전략은 일본이나 이제 해양 국가의 그 지정학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수입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러다가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오면 화려하게 퍼포먼스하고 이제 그 후폭풍 관리하기 또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 오늘부터 뭐 금요일까지 갔다 온다 그러는데 네. 뻔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미 일정편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얻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뭐 그 정식 의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살상형 무기라든가 뭐 대만까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 대만 문제까지도. 예. 대만은 지금 워낙 세게 지르고 가서 오히려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아마 미측에서 말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미국도요 말할 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얘기하지만 하나의 통일 원칙은 일국 양제 체제는 존중하며 이 말은 해. 미국도. 그럼 먼저 한다고요. 미국도 먼저 먼저. 근데 우리만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식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국제법 어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세게 나갈 땐 나가고 야 전략적 명료함이라 그랬잖아. 이 말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참모들이 감히 아니 저기 대통령이 그런데 이게 관행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이러건 법과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말을 못하지 더 이상. 그리고 적어줬고 또 인터뷰 했는데도 안보실에서조차도 못 걸러내잖아요.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 첨삭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 대통령이 99% 주도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 또. 김태호 차장 같은. 예,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김태호가 불을 지르고 있겠지. 불을 지르고 거기 신났지 뭐. 거기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미국, 일본에 충성하는 게 자기의 그 천직이고 소명이니까 이렇게 되나놓으니까 뭐 거기에 동조하고도 남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국가의 미래 또 탈냉전 이후 미래 신자유 이후 국제 질서 이런 얘기 다 내려놓고 당장 이 저기 매일매일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도대체 이게 매일 교통사고예요. 그것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저러다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또 그 다음번에 이제 사고 터질 게 정작 정상회담보다 상하이 양원에서 영어 연설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예. 27일로 예정돼 있어요. 네, 금요일 날이에요. 우리 그거 보면서 영어 공부나 좀 하자고. 대통령의 영어와 원어 발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강남 어학원 같은 데서 이거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영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영어는 이렇게 하면 또 잘한 대목도 있을 거야. 잉글리시 대표적이에. 윤 대통령 영어 연설 그 저기 듣기와 말하기 평가.
윤석열을 분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모집해봐. 그러면은 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 야, 이러는 거. 아마 의원들이 못 알아들어 연설문 또 봤다 듣다가 저게 뭔 소리더라도 연설문 또 봤다가 그리고 이제 본회의 끝나고 나와. 그럴 때 이제 그 의원들이 있었죠. 아까 윤 대통령 말이 이거였나?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뭐 하다가 그래 다시 텍스트 봤다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돼서 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아베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베 그랬어요, 맞아요. 히라카나 형 그 연설로 예. 아주 그 개망신 당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럭저럭 잘 통과했는데 근데 그거 잘하려고 하루 종일 모든 일정 안 잡고 발언 교정했어요. 그러니까 국격의 값비싼 정상 외교에 엄청난 낭비가 있었던 거죠. 예,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 겨우겨우 연설 무사히 마쳤거든요. 야, 이번에 하여튼 이런 품격 없는 행동을 왜 할까? 한미 정상 미국 갔다 오면서 참담한 이건 또 일본과 또 다른 케이스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 그 저기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에서 보여줬던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 또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극진한 존경심 표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극진한 존경심을 표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네. 지독한 동맹 중독 증세. 여기서 이제 모든 성과학이 다 끝나버리는 근데 거예요. 그 워딩을 내가 계속 나도 글 쓰다가 그 워딩을 난 종교적 뭐 근본주의자 막 그랬는데 지독한 존경심. 극진한 존경심 표출.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극진한 존경심 표출. 그러면서 나의 진심 알리기. 나의 진심 알리기. 극진한 존경심에 극진한 나의 진심 알리기. 두 번째가 이제 동맹 편향 중독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동맹이 선악 개념으로 해석되는 어떤 그 저기 자아도취적 만족감. 그게 난 그 요거. 이반젤리칼 같은 근본주의자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예. 하여튼간 비유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주의자죠. 그 프레임에 우겨 넣는 가상의 어떤 그 자기가 창조한 상상 속에 가공된 예. 세계가 창조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조급한 행동주의. 그러니까 이게 말과 존경심을 표현했으면 충성한 행동으로. 네. 이게 대통령 경호실 구호예요. 예. 충성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그걸 갖다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연결되는 어떤 정서적 연결고리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되겠군요. 아니 그런데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즐기세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금방 내려올 이런 것도 있구나. 금방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려올 예. 테니까 저 뭐 해결책이 예.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끌어내리는 어떻게 수만 해결합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말은커녕 밑에 참번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그냥 즐기세요. 예. 알겠어요. 예, 이렇게 즐기면서 우리가 그걸 더 극복하고 넘어서는 집단지성을 가지면 이런 걸로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울해질까 글쎄 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 우리의 집단지성이 훨씬 더 품격이 높고 우리는 강하고 자신감 있게 이럴 때 그런 걸 갖는 기회로 공부 재료로 삼는 거다. 강남 어학원들은 다 이거 갖고 영어 수강생 모집하시라. 이런 국민들 행복하게 되는 건데 왜 나쁩니까 이게? 전혀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네. 예, 또 갔다 오네요. 네. 저 사람. 예, 갔다 오면 또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